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망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동석 위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증시가 뭐 하락하든 증시가 올라가든 결국에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최근 원자재 가격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도 리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같은 경우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1년 전부터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가격이 5배 이상 1년 동안에 상승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탄산 리튬은 거의 5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부터 NCM이나 NCA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들어가고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 우리가 LFP 배터리,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테슬라가 바꾸겠다는 배터리 그 배터리 들어가는 게 탄산 리튬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배든 50배든 결국에는 가격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재들이 계속 뭐 바닥에서 파면은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탄산 리튬이 지금 50배 올랐지만 지금 60배, 70배, 80배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2년, 2023년 더 많은 전기차와 더 성능이 높은 전기차와 거기 더불어서 아마 자율주행까지 포함된 전기차가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근데 그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에너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의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사실상 오히려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구나.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차는 타야 되고 차를 가솔린이 아니라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중에서도 최근 배터리가 부각되고 있는 LFP에 들어가는 탄산리튬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이 고점 라인대를 뚫지 못하다가 아마 이번 이슈와 함께 한번 이 고점 라인대 돌파를 하면서 우상향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라인대 24,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19,000원 라인대 길게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동석 위원님의 유망주는 유일에너테크였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도 또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새로운 종목이요? 네. 아, 예. 예. 오늘 새 종목은 대성 파인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드렸고요. 예.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가 봐요. 네, 좋습니다. 네. 전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모다이노 칩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종목 저희 소니 그 자율주행 전기차죠. 이거 트렌드 클래스, 이제 저희가 없어진 트렌드 클래스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모다이노 칩 대장주로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대성 파인텍이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근데 LG전자 바로 이제 전장 부분에 애플카 사업 참여 가능성으로 애플카 관련주를 묶이면서요. 옴니팟 관련 대장주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대성 파인텍은요. LG전자에 인수된 마그나죠. 마그나의 바로 도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 연관성이 있고요. 대성 파인텍은 이제 그거 말고도 글로벌 부품업체죠. 바로 이제 폭스바겐, BMW, GM 등 완성차 업체에도요. 부품을 이미 공급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도 약 60%대 증가세를 보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벤트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 그쵸? 그날 바로 코엑스에서,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옴니팟 실제 모델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다가올수록 주가, 얼마든지 근데 그런 기간 중에는 좀 주가가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CES 2022 행사 앞두고 사실은 저희 로봇 관련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 흐름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CES 2022처럼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닙니다. 물론 그보다는 작은 행사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처음으로 모델을 공개한다.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 사실은 이제 오늘 사실은 어제 그제 아시겠지만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쵸. 근데 오늘은 좀 하락세가 급락세 아니고 하락세였죠. 근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바로 옴니팟 이 관련주로 대성 파인텍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어제 사실 이 차트를 보신다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 급등세가 나왔고요. 급락장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옴니팟 종목이 상당히 옴니팟 대성파인텍이죠. 대성파인텍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요. 뭐 한 6% 오르면서 장중에 최고 주가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이 종목은 인버스처럼 거꾸로 종가가 최고 주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제죠. 어제 중요 자리에서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뭐 어제 오늘 연이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이 종목 바로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 날 1,800원으로 52주 신저가 기록을 하고 상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또 소니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사실은 LG전자 옴니팟 이런 새로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양대 사실은 이슈가 있다. 양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사실은 내일 다행히 이게 오늘도 올랐고요. 시간으로도 한 뭐 4%까지도 5%까지 또 상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행은 아니고 아무튼 뭐 주가 단일가에서요. 거의 뭐 보합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아마 매수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가 되는데 목표 주가는 3,200원, 또 손절가는 2,3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성 위원님의 유망주는 대성파인텍이었습니다.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3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김동석 위원님 오늘 첫 출연이기 때문에 또 한 종목을 더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사실상 오늘 같이 나온 박진석 전문가님이랑 네? 마음이 통한 게 있습니다. 뭐야? 뭐냐면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도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트렉스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자율주행이 지금 이슈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공인인수서 폐지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3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바뀌게 되면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4월 20일입니다. 이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전을 해도 되는 상황으로 이 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율주행을 일반 도로에서 키면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켜도 되더라. 물론 레벨 4, 레벨 5까지는 못 키겠죠. 나오지도 않았지만 독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불가능해요. 하지만 2.5 레벨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법으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은 못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동욱 전문가가 사실 투명망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투명망토를 못 씁니다 하면은 이 기술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자율주행이 허용이 됐다라는 거는 이번 2022년 말에 G90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럼 레벨 4, 레벨 5 법 개정이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데모 2025-2에서 LG전자가 이번에 옴니팟이라는 이 자율주행 또 컨셉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까지 엮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다. 2월 10일이거든요. 충분히 우사양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율주행 한때 이슈가 있을 때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 찍어주고 애플과 관련 이슈가 있을 때 계속해서 반등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고점을 찍어주고 최근 증시가 밀리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업의 악재가 떴는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 이슈는 4월 20일 법 개정되고 그다음에 애플카 충분히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데모 2022에서 LG전자 옴니팝 나오고요. 자율주행 이슈는 계속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이 같이 밀렸다. 종목은 좋은데 시장 대비 하락이 나왔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구간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매수를 바닥에서 좀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면은 가장 안정적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뭐 절반 정도까지 뛴다 그러면 좋겠지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라인 때 왜냐면 지금 증시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6,200원 라인 때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이 저가 라인 때 5,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동석 위원님의 두 번째 유망주는 바로 모트렉스였습니다. 목표가 6,200원, 손절가 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함께 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